자, 이어서 행정형벌에 관해서 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형벌 그리고 이어서 행정질서벌 두 개가 연이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 형법에서 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행정형벌이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행정질서벌, 즉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착착착착 제가 또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바로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벌.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다. 벌. 형벌을 부과하는 겁니다.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행정법규에 이러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뭐 징역 얼마, 벌금 얼마 처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일반 통치권에 근거한다. 일반 통치권이라는 것은 즉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모든 시민들에 대해서 이러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정형벌, 행정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직접적인 성격, 기능,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제가 행정벌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맴매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배운 이행강제금은 그게 아니다. 미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재 수단이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 형법에서 배웠겠습니다만 형벌의 기능 중에 과거에 대한 제재도 있지만 일반 예방적 효과, 특별 예방적 효과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왜? 형법을 만듦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그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수단도 있겠죠. 이 행정벌도 똑같이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탁금지법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일명 무슨 법이에요?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그 대법관이었던 김영란 씨가 이제 청탁금지법 그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청탁금지법을 이제 주도를 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데, 여기 청탁금지법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공직자가 뭐 선물을 받거나 뭐 이런 거를 못하게 하고 처벌을 받고, 선물을 받거나 또는 뭐 돈을 빌리거나, 그쵸? 여러분들이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수에게 그 여러분들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이제 금지되어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죠. 이거 참 나쁜 법이네, 그죠? 예, 좀 사제 간의 관계를 이렇게 그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 이거 예, 옆으로 빠지지 말고 수업으로 갑시다. 자, 어쨌든 anyway 청탁금지법에서 그 벌칙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전형적인 행정벌입니다. 즉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직자가 돈을 빌리거나 또는 뭐 선물을 받는 것을 제한을 하는 거죠. 뇌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뇌물을 받으면 형법에서 여러분들 뇌물죄로 처벌받잖아요. 그죠? 공직자들은. 그런데 뇌물이 아니더라도 부정한 청탁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공직자 관원상제 때도 얼마 이상 받을 수 없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직업 수행자, 공직자에 대해서 직업 수행의 의무를 행정법규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위반의 내용에 따라서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이 나누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을 수수했다 할 때 그 금액 기준에 따라서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고 얼마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는 제가 행정질서벌이라고 말씀드렸죠.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는 거예요. 행정형벌은 당연히 전과가 되죠. 왜? 형사처벌을 하는 거니까. 자, 이게 좀 애매하죠, 여러분들. 하나의 법에서 똑같은 행위의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행위의 그 경중에 따라서
행정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고 행정질서벌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행정형벌과 이 징계벌에 관해서 좀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행정벌. 이제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다 포함해서 살펴봅니다. 아까 일반 통치권에 근거한다고 그랬죠.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모든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이러한 그 효력이, 법규의 효력이 미친다. 즉, 모든 일반 시민들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징계벌이라는 건 뭘까요? 징계벌. 징계라는 건 뭐예요? 특별 권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공무원이 공무원법을 위반하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면 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 있죠. 자,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 이걸 이제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합니다.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공무원을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계명대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면은, 명예를 실추시키면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겠죠. 학교에서 징계를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명대 학생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죠. 계명대 학생이 아니면 징계를 할 수 없죠. 즉, 계명대학교와 계명대 학생이라는 건 특별 권력 관계에 근거해서 특별한 사람들, 그 소속에 있는 사람들, 지시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 공무원은 국가의 지시를 따라야 되죠. 학생은 학교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한 관계에서만 징계벌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즉, 권력의 기초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행정벌과 징계벌이 병과 가능하다. 무슨 이야기냐?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행정벌의 형식 중에 하나가 뭘까요?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하잖아요. 이게 행정벌이에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행정법인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모든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죠. 그렇죠? 행정벌을 받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뭘 받아요? 공무원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소속 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징계도 받게 되겠죠. 즉, 징계도 받고 형사처벌도 받고, 이 양자가 병가될 수 있죠. 물론 거기에 추가해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같은 그 별도의 또 행정적인 제재, 이 허가의 취소죠. 그죠? 허가의 취소 또는 허가의 그 운전면허의 제재, 이런 것들도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형사벌과 행정벌의 구별. 자,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일단 행정벌 중에서 행정질서벌은 다음 파트에서 나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형사벌과 엄격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형벌은 뭐예요? 형사벌과 똑같이 형벌을 부과해. 형벌이란 건 뭐예요?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사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법규가 있다면 사형을 부과하는 게 특별법에 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형사벌을 그대로 형벌은 똑같이 부과해요. 그러니까 이 행정형벌과 형사벌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고, 엄연히 다르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설이 다수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형사법 학자들은 긍정설의 입장일까요? 부정설의 입장일까요? 부정설의 입장이 좀 강합니다. 긍정설의 입장은 행정법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형사벌은 형사법에서 노론이 하는 거고 행정법에서는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거야. 이건 형사법하고 달라. 그런 입장이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형법에서도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자연범과 법정범. 자, 자연범이라는 건 뭡니까? 원래 도덕성이 내재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반사회성, 반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법규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이거는 비난받아야 되고 이미 자연범에 의해서 처벌이 되어야만 되는 거야. 근데 법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
강도, 강간, 폭력. 법이 있든 없든 이거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정범은 뭡니까?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사회성, 반도덕성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음주 단속이라고 했는데 음주 운전이죠. 음주 단속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음주 운전이잖아요. 음주 운전하는 거. 여러분 과거에는 0.05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됐습니다. 근데 그게 더 음주운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0.03부터 제재를 합니다.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법정 범위예요. 꼭 나쁘고 좋다가 일반 도덕이나 사회 규범에 따라서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도박 어때요? 어떤 나라에선 도박죄를 처벌합니다만 어떤 나라에선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도박을 되게 엄격하게 처벌하죠.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이제 법정 범위죠. 즉 이런 것들 행정벌은 자연범의 성격을 가질까요? 법정범의 성격을 가질까요? 당연히 법정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형벌은 일반 형벌은 법정범보다는 자연범의 성격을 크게 더 강하게 가지고 있죠. 자, 행정벌의 종류 중에서 행정형벌을 보겠습니다. 형법상의 형벌을 과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행정형벌을 부과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형사 법원에서 행정형벌도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행정형벌인지 일반 형사벌인지 구별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봅시다. 여러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은 뭐예요? 행정형벌을 부과할지 또는 아니면 행정질서버린 과태료를 부과할지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거를 그 행위의 본질에 따라서 구별하기는 정말 어렵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뭐죠? 김영란법 그 사례에서도 봤었죠. 그죠? 청탁금지법 사례에서 본 것처럼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고 질서벌을 부과할 수도 있어. 즉 이것은 마지막에 보이는 것처럼 입법 재량, 입법자가 입법적인 재량의 영역에서 판단해서 법을 만들면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행정형벌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검토해야 될 게 있습니다. 통고처분제도라는 거. 이거 제가 수업 때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수업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이미 알아요. 자, 통고처분제도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범칙금, 요게 있죠. 범칙금이라는 금전적인 제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범칙금은 원래 법규에 보면은 형벌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벌금 얼마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려면은 벌금은 누가 부과해야 돼요? 기소가 돼야 되고 형사법원에서 부과돼야 되죠. 그런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다 기소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그게 너무 절차도 번거롭고 모든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형사소송 절차를 대신해서 형벌을 대신해서 범칙금이라는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범칙금의 본질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대신해서 법원이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딱지를 받잖아요. 이게 바로 범칙금 통고처분입니다. 범칙금의 통고처분. 이거는 원래 도로교통법에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고처분으로 가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고처분 제도가 행정형벌의 성격을 갖느냐 아니면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갖느냐에 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여러분들 내용을 각자 이제 좀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이 범칙금 통고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즉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경찰관이 범칙금 통고서를 여러분에게 줍니다. 당신 잘못했으니까 내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찢어버린다고 그랬죠. 나 이거 안 낸다고 했을 경우에 찢어버려도 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행정 하명에 대해서 내가 행정 쟁송을 할 때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범칙금 통고 처분은 좀 특수합니다. 왜? 형사벌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범칙금을 내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칙금 납부하지 않으면 그래 너 납부 안 해? 범칙금이 원래 형사 절차를 가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결심판도 형벌을 부과하는 겁니다. 벌금이나 구류 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즉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넘어갑니다. 형벌을 부과받는 게 나을까요? 시민의 입장에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게 나을까요? 범칙금이 낫죠. 범칙금 납부하면 끝이야. 근데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는 거죠. 즉결심판도 즉결심판에 불복하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물론 무죄를 받을 수가 있죠. 그죠? 내가 정말 억울하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을 납부하고 퉁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즉결심판 청구하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몫이죠. 자, 이 대법원 판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맞아.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인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할 수 없고 즉결심판에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